중국이 국경절에 한국에게 패한 후유증이 예상보다 커 보입니다. 중국 전역이 중국 축구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구 굴기를 선언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중국은 오히려 실력이 퇴보하고 있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홍콩이 이란을 꺾은 것입니다. 피파 랭킹 148위인 홍콩은 훈푸이인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서 피파 랭킹 21위인 이란을 1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이강인, 정우영 등 성인 대표팀 공격수 2명을 빼고도 완패를 당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공포증의 저주는 깰 수 없다. 중국팀은 경기 내내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이길 희망이 없다.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중국이 그냥 축구를 못하는 것. 심지어 작은 나라인 홍콩조차 좋은 축구 선수들을 키워냈는데 14억 인구의 중국은 그러지 못했다. 수치스럽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중국이 한국에 2대0으로 패한 것을 두고 중국 팬들의 비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 이강인을 벤치에 앉혀두는 것을 본 중국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소우의 중국 축구 전문 기자인 샤오난 기자는 한국이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벤치에서 시작하게 한 것을 보아 한국과 중국의 인재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일부 한국 언론의 부적절한 평가를 떠나 중국 축구는 겸손하게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중국과 한국의 수준 차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99년생들로 이루어진 이 팀이 탈락한 뒤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은 A대표팀이다. 오는 11월 맞붙게 될 중국과 한국의 A매치 전망은 어떠한가? 이번 경기는 아마 많은 시사점을 줬을 것이라며 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수준뿐만 아니라 A대표팀의 수준차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8강에 올랐다. 이 성적은 실력으로만 봤을 때 괜찮은 수준이다. 축구계에서는 발로 싸우되 입으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부족함을 알고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 자오제는 많은 사람들이 0대2 패배는 알맞은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도 납득이 간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는 얼마나 무기력한 문장인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 그만 생각해야 한다. 얼마나 더 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라며 무기력한 중국 축구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0대2 정도로 진 것은 괜찮다는 패배주의를 지적한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대회 최대의 이변을 일으킨 홍콩 때문에 이를 지켜본 중국 축구 팬들이 갖는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X에 작은 나라인 홍콩도 이란을 이기는데 14억 인구의 중국은 그러지 못해 수치스럽다라고 적었습니다. 웨이보에는 홍콩 팀이 명백히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그러나 홍콩은 이란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며 중국 팀은 경기 내내 상대를 두려워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중국은 아시아 어떤 나라를 상대로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2일 한국 공포증의 저주는 깰 수 없다는 탄식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축구 팬들은 자국 국경절인 1일 밤 안방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하자 국경절의 망신이라며 소셜미디어에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관심은 기적을 만들어낸 홍콩 대표팀에 쏠리는데요. 축구 변방국인 홍콩이 어떻게 우승후보 이란을 이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 말입니다. 이전 홍콩의 아시안게임 최고 성적은 1958년 대회 8강 진출이었습니다. 이번 4강 진출로 역대 최고 성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홍콩은 지금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만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콩이 4강까지 올라온 데는 운도 따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홍콩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이전 전패를 당하고도 4강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은 미스터리입니다. 홍콩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C조에 편성돼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와 경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가 갑자기 불참하면서 C조에는 우즈베키스탄과 홍콩만 남게 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조 편성을 다시 하지 않고 C조는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이 두 차례 맞대결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이 C조에는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우즈베키스탄과 홍콩 모두 16강에 오르도록 하는 사실상의 특혜를 준 것입니다. 다른 조는 4개 팀이 조 2위 안에 들기 위해 조별리그부터 치열하게 싸웠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홍콩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한 가운데 편안하게 두 경기를 연습삼아 치른 셈이었습니다. 홍콩은 우즈베키스탄과 두 차례 경기에서 0대1, 1대2로 모두 패했지만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이어 16강에 오른 나라 가운데 비교적 전력이 떨어지는 기조 2위 팔레스타인을 만나 1대0으로 이기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말 그대로 운 좋게 8강에 오른 홍콩은 이란의 벽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란까지 제치고 4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특히 이날 결승골을 넣어 홍콩의 영웅이 된 푼푸이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푸이인은 친한파로 알려졌는데 이날 골을 넣고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따라 화제가 됐습니다. 후반 2분 홍콩은 상대 수비를 공략했고 타점 높은 헤더까지 앞세워 골문 앞에 있던 푸이인에게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푸이이는 자신에게 공이 오자 고민하지 않고 환상적인 발리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골이 들어간 것을 확인한 푸이이는 관중석을 향해 손가락으로 사각형을 만드는 찰칵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푸이이는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푸이이는 소속팀 경기에서도 골을 넣고 여러 차례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푸이이에게 손흥민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손흥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아시아의 많은 선수들이 슈퍼스타 손흥민을 보고 배우며 축구 커리어를 쌓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홍콩은 강적 이란을 잡아냈고 이번 대회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꼽히게 됐습니다. 경기 후 푸이이는 자신의 SNS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밤이라며 불가능은 없다고 적었습니다. 푸이이는 의외로 한국 축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소속팀 키치에는 한국 대표팀 출신 김동진 코치와 공격수 김신욱이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홍콩 지휘봉을 잡고 있는 안데르센 감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사령탑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은 바 있었습니다. 푸이이의 인스타 팔로우 목록도 화제가 됐는데요. 방탄소년단의 팬으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있는 선수였습니다. 4강에 오른 홍콩은 또 다른 우승 후보 일본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안데르센 감독은 4일 일본과 준결승을 앞두고 일본에는 재능이 있는 선수가 많이 있다며 하지만 좀 더 강하게 몸싸움하며 상대한다면 비교적 어린 선수가 많은 일본을 상대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홍콩은 3명의 와일드카드를 모두 기용한 반면 일본은 이번 대회에 2000년생도 없이 2001년생부터 대표팀을 선발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는 1999년생까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푼 푸이이의 찰칵 세리머니를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이제 한국은 우즈벡과 4강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우즈벡전에 대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좋다. 누가 나서도 제 몫을 해준다. 전방에서 압박하고 공격에서 에너지를 쏟는다. 공격수들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다. 누가 선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격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송민규도 어떻게 보면 이선 경쟁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상대에게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라며 누가 출전한다는 것이 확정된 게 없다. 선발로 나가기 위해 훈련 때부터 적극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 선수단 활용 폭을 넓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결과도 내고 있습니다. 특히 홍현석은 이번 대회 최고의 선수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소속팀인 헨트의 반 하저브룩 감독은 홍현석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화이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홍현석을 1대1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모든 자질을 갖추려면 3명을 합쳐야 합니다. 그가 여기서 떠날 때까지 매우 중요했습니다라며 우린 그가 계속 잘하고 잘 이겨내고 부상에 조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헨트는 홍현석이 있을 때 3연승을 하다가 홍현석이 빠지자 5경기 1승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홍현석을 애타게 찾고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상 없이 우즈벡전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고 내년엔 B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